네, 안녕하세요. 주고승입니다. 예,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그룹님 발표자로 3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부에 영업 레버리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업 레버리지가 뭐냐면은, 일정한 고정비라든지 판관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매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매출단 늘어나는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수혜를 받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거는 매출단이 증가함에 따른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테슬라는 그 측면에서 GPM이 높고 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경쟁사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서 강력한 해자이지 않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또 특징은 R&D 연구개발 측면이 있는데요. 이 R&D 규모가 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력 발전이라든지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R&D 규모의 추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개발에 1.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한국 돈으로 2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증가폭보다는 작게 연구개발비를 2배가량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매출 증가폭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약 3B 빌리언 달러, 3 빌리언 달러라고 하니까 약 한 4조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고정비나 이제 원가단에서 좀 절제가 되는 부분이 마케팅이랑 관리의 비용인데,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게 광고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그 자체가 이미 광고가 돼 있고 모든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구매자들한테 굉장히 프리미엄을 가진 전기차 최초 선도하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비용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얼마나 좋은데 라고 여섯 번째 항목인데, 이분은 회사를 바라볼 때 시계열을 2023년 말로 약 1.5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 판매 부분이죠. 비즈니스 모델 중에. 현재 기재라면 맞는 족족 팔려나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므로 현재 생산 카파인 200만 대 생산 카파를 모두 채운다는 가정하에 약 100 빌리언 달러를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중국이 락다운에서 해방되는 가정하에 28% 정도의 매출 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3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한 4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멀티플 기준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나올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매출단에 얼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는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회사를 투자를 할 때 시기열을 잡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매출단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 매출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테슬라의 거대한 이 사업 구조를 이렇게 숫자 측면으로 분석을 해준 이 그룹님의 발표 자료가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네,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딴소리를 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 차량 판매 부분이라고, 아까 그 탄소 배출권 있잖아요.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의 하락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20% 감소를 그냥 러프하게 가정을 했다고 하고, 거기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뭐 1.3 빌리언 달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SS 부분,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메가팩 관련해서 공장이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현재 대비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익률은 보수적으로 0% 처리. 그러니까 이익은 거의 크게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거의 0으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비 기타, 그 보험 관련된 부분이죠. 매출의 상승 수준과 흡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기대되며 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름으로 10%의 OPM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 빌리언 달러, 한 1.3조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 R&D 판관비가 공격적으로 R&D 비용 집행 6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판관비도 그동안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6빌리언 달러.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생각대로 정리한 2023년도 포워드 테슬라 실적을 보면 매출은 118 빌리언 달러, 영업이익은 19.5, 순이익은 15.5에서 17.5.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약 1200조 정도 되니까 이 15.5 빌리언 달러 라고 따지면은 영업이익이 한 2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PER은 한 50배에서 60배 정도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러프하게 앞으로의 2023도
3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 추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멀티플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회사를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상 추정하고 보니 여타 애널리스트들과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이 테슬라는 이런 월가의 컨센서스를 항상 부셔버릴 정도로 높은 성장성을 도출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냐? 이런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만한 요소는 대량 생산 체제 도입으로 인한 캐펙스 증대.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에 4680 셀을 장착해서 이 4680은 배터리의 하나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델 Y 생산량 증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 모델 Y라든지 그 자동차 생산 카파는 200만 대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이 알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FSD, Full Self Driving이라고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 얼마나 팔리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자율주행 판매가 매우 부진부진합니다. 이 기술력 때문에. 그래서 이 FSD 베타를 이용하는 고객이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델 3Y에서는 거의 이 FSD를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력이 올라와야 이제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FSD 채택률 다시 올릴 수 있다면 완전 시장보다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FSD가 앞으로의 주가 키팩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크게 두 가지죠. 예상보다 더 뛰어넘는 차량 판매량과 그 다음에 FSD의 실적 성장, 그 두 개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키 팩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에 좀 엣지가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연간 50% 늘려나가고 있고 고정비 통제에 유능하고 제조업체로는 놀라운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엄청난 충성도로 인하여 판매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 판가 인상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업체가 브랜드 혜자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명품이랑도 똑같은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20년도, 21년도에 유동성이 넘칠 때는 금융 조달을 한 뒤 지금 현재는 빠른 이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빠른 상환으로 이자 비용 나가는 돈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1, 2, 3, 4, 5, 6위에 속하고 있죠. 내 앞에 애플이라든지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나 기술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건데 테슬라가 이걸 제치고 위로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위에 있는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서비스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나스닥 빅테크들은 서비스 업체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설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거의 최상급으로 AI 칩 관련 반도체 설계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성능이 뛰어난 회사라고 모두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었을 때 우리가 고객들이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각종 여러 가지 지형이나 그런 구조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시시각각으로 그 데이터가 테슬라 중앙 컴퓨터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걸 가지고 AI 학습을 통해서 지금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자율주행 기술 또한 점점 정교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미래에 무조건 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현재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것도 특별히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 언제 완벽하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언제 도래하고 얼마나 커지냐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얼마나 커진 거냐라는 거랑 같은 맥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FSD 구독료가 $200라고 합니다. 약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내고 자율주행을 해야 되나? 현재 완전 자율주행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반론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FSD가 큰 성장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편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시간 되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